이 이야기는 2023년 미국 애틀랜타 공항 운영팀 관리자의 실제 경험담과 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후기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이 감동적인 사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족의 응급 상황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의 공항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위기의 순간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대응력과 따뜻한 마음,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빠, 숨이 안 쉬어져. 아들은 그렇게 말하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죠. 그 순간 공항 전체가 멈춰 보였습니다. 전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긴 한국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영어가 통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0초도 안 되어 누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Sir, what happened to your son? I'll call the medical team right now.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이 병원처럼 변한 건 불과 2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존 밀러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15년간 운영팀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공항이라는 곳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 사라, 그리고 7살 아들 데이비드와 함께 온 가족 여행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좀 걱정됐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인상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애틀랜타 공항과 비교하면 훨씬 정돈되어 있고 동선도 명확했어요. 입국 심사도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데이비드가 갑자기 아빠, 숨이 안 쉬어져라고 말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죠. 데이비드. 아들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가라앉고 올라가는 게 너무 빨랐어요. 이건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미국이었다면 당연히 911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어도 모르고 응급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냥 헬프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소리친 지 채 30초도 안 되어서 공항 직원 한 분이 달려왔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었는데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의료팀을 즉시 호출하겠습니다. 그분이 무전기를 꺼내서 뭔가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목소리의 톤에서 이분이 정말 프로페셔널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의료팀이 곧 도착합니다. 아이를 편하게 눕혀주세요. 그분이 말하는 동안 벌써 또 다른 직원 2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휠체어를 끌고 다른 한 명은 뭔가 의료 장비가 들어있는 것 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2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애틀랜타 공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보안에 신고하고 보안이 EMT를 부르고 EMT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본 절차입니다. 최소한 15분은 걸리죠. 운이 나쁘면 30분도 걸려요. 그런데 여기선 이미 의료진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 간호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의료 용어도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갑자기 호흡곤란이 시작됐고 의식이 흐려지고 얼굴이 파래졌다고요. 즉시 데이비드의 맥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의료진에게 한국어로 뭔가 지시했어요. 혈압 측정하고 산소 준비해 주세요.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로 저에게 설명해 주는 동시에 한국어로 팀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모습이요. 지금 공항 내 응급진료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응급진료소요? 공항 안에 병원이 있다는 말인가요? 데이비드를 스트레처에 옮기는 동안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이 어디서 나온 거죠?
산소 마스크, 혈압계, 심전도 모니터까지 마치 구급차 안의 모든 장비가 그냥 공항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 공항 직원들의 협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진료소로 가는 길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응급진료소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그냥 응급처치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엑스레이 장비, 심전도 모니터, 산소 공급 시설, 각종 응급의료 장비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공항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나요? 알레르기요? 그러고 보니 데이비드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 잠깐. 공항에서 간식을 하나 사줬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 공항에서 뭔가 드셨군요. 어떤 걸 드셨나요? 생각해보니 입국하기 전에 면세점에서 초콜릿을 하나 사줬었어요. 그런데 그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전형적인 알레르기 반응 증상이네요. 바로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는데 역시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알레르기성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이는데 지금 즉시 처치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에피네프린 주사를 놓겠습니다. 곧 호흡이 편해질 거예요. 의사는 데이비드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했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니? 데이비드에게 영어로 물어보는 김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심이 됐어요. 이분이 아이를 잘 케어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고요. 다행입니다.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급성 쇼크였고 다행히 빠른 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공항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김 의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연간 5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항입니다. 응급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의료시설을 갖춰놓은 공항은 처음 봤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이런 시설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공항들이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공항이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건 단순히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상태가 안정되자 박 간호사가 따뜻한 담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따뜻한 차까지 가져다 줬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의무적인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우리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정의라고 해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죠. 정의요? 그런 단어가 있군요. 정말 특한 문화네요. 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 그래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결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워요. 함께 해결한다.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책임 소재부터 따지거든요. 누가 어떤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걸 전혀 묻지 않았어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이었습니다. 혹시 후속 치료가 필요하시면 근처 병원으로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후속 치료까지 연결해 준다고요? 이건 정말 서비스의 차원이 다른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가 완전히 회복된 후 우리는 진료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공항 안 곳곳에 메디컬 서비스라는 표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각 터미널마다 응급처치 키트가 비치되어 있었고
직원들 중 상당수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공항은 전체가 하나의 병원 같네요. 아내가 중얼거린 말이 정말 맞았어요. 인천공항은 단순히 공항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하나의 생명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이 경험에 대해 계속 생각해 봤어요. 미국의 공항들과 뭐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첫째로 시스템이 달랐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 기관이 관여합니다. 공항 보안, 지역 소방서, 병원, 경찰. 각각의 관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의료팀을 부르면 바로 공항 내 의료진이 출동해요. 중간에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둘째로 준비 수준이 달랐어요. 미국 공항들은 대부분 응급 상황을 가끔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응급처치 키트 정도만 준비해 놓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응급 상황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의료시설을 갖춰놓고 전문 의료진을 상주시켜 놓은 거죠. 셋째로 서비스 철학이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책임과 비용 문제부터 생각해요. 누가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그런 걸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한 정의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디를 가든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도와드렸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외국인인 우리를 위해 통역사를 따로 배치해줬고 약국에서는 데이비드가 앞으로 알레르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철학이 다른 거였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출국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공항에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 첫날 데이비드를 치료해줬던 박 간호사가 우리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온 거예요. 아, 데이비드. 많이 좋아졌네요. 한국 여행은 어떠셨어요? 일주일 전 한 번 본 환자를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말이에요. 정말 좋았어요. 특히 첫날 도움 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한국에 또 오세요. 이런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한국을 떠나는 기분이 정말 특별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한 나라였어. 특히 공항에서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러게. 만약 미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했어요. 미국 공항에서 데이비드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과연 이렇게 빠르고 완벽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일단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공항에 도착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최소한 1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데이비드의 상태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게 2분 안에 해결됐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같은 공항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믿기지 않는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봐. 인천공항은 정말 달라. 동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공항 안에 완전한 병원 시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을 보여주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공항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시설을 갖추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런 서비스 정신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동료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따라할 수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후 몇 개월간 저는 인천공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인천공항은 2005년 개항할 때부터 의료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했답니다. 단순히 응급처치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병원급 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했던 거죠. 그리고 의료진들은 모두 응급의학 전문의들이에요. 그냥 간단한 처치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의 치료가 가능한 거였습니다. 또한 공항 직원들 상당수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죠.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철학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공항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적인 철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 공항이라는 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된 거죠. 몇 달 후 저희 공항에서도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제가 인천공항 사례를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됐죠. 존의 경험을 들어보니 정말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하지만 예산 문제가. 예산보다 중요한 게 사람 목숨 아니야? 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건 하나였어요. 현재 우리 공항의 응급 대응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응급처치 키트 확충하고 직원 교육부터 강화하는 거야. 그리고 의료진 상주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자. 작은 변화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항에 응급의료센터가 새로 설치된다는 거였어요. 존, 내가 제안한 인천공항 모델을 참고해서 설계하기로 했어. 상사가 저에게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물론 인천공항 수준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가능한 시설을 만들 예정이야. 작은 시작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인천공항의 소식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의 의료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전 세계 공항들이 혼란에 빠졌지만 인천공항은 오히려 더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답니다. 발열 체크, 격리시설, 신속검사,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 공항들이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할 때 인천공항은 안전하게 운영을 계속했죠. 역시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강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의 의료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세계공항협의회에서 베스트 메디컬 서비스 에어포트로 선정됐다는 거였어요. 당연한 결과지.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 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는 다른 나라 공항들이 인천공항의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 일본 하네다 공항, 심지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우리 공항 관계자들도 인천공항에 견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상사에게 제안해봤어요. 좋은 생각이야.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정말로 몇 달 후 우리 공항 운영팀이 인천공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두 번째 인천공항 방문이었는데 예전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로봇까지 활용한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 이건 미래의 공항이야. 동료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쓰러졌을 때의 그 절망감,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신속하고 따뜻한 대응.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 발전된 시스템으로 이어진 거죠.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팀장이 말했어요. 존, 내가 처음에 이야기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우리도 변화할 수 있었어. 저도 그때 경험이 정말 소중해요. 데이비드 덕분에 많은 걸 배웠죠. 저희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기술이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정의 정신 말이죠.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함과 정확함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환자와 가족을 안심시켜주는 따뜻함이 있어야 진정한 치료가 완성되는 거죠. 인천공항에서 만난 분들은
바로 그런 완성된 서비스를 보여주셨어요. 의료진으로서의 전문성과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을 모두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일하는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거든요. 공항 직원, 의료진, 통역사, 심지어 청소 직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기 전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말 많은 부분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특히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더 발전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하철, 버스, 병원, 공항. 어디를 가든지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미국도 배울 점이 정말 많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어요. K-팝, K-드라마는 물론이고 한국의 기술력이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죠. 제 주변 사람들도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이야기해줘요. 한국 가면 인천공항부터 제대로 구경해봐. 정말 대단한 곳이야. 공항이 뭐 그리 특별해? 가보면 알아. 단순히 비행기 타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도시 같은 느낌이야. 실제로 제 추천으로 한국을 다녀온 친구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존, 정말 내 말이 맞았어. 인천공항 정말 대단하더라. 그렇지? 내가 거짓말했나? 특히 서비스가 정말 좋았어. 직원들이 모두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 좋은 곳을 소개해준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퍼지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한국은 정말로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근무하는 애틀랜타 공항에서도 한국식 서비스 교육을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사례를 참고해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한국의 고객 중심 서비스를 배워보자.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 내용 중에는 제가 경험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요. 데이비드의 응급 상황과 인천공항의 대응 과정을 교육 자료로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서비스입니다. 교육 담당자가 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말했어요. 고객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천공항의 사례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해요. 마음가짐만 바뀌면 됩니다. 실제로 교육 이후에 우리 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많이 향상됐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점수가 올랐고 직원들의 서비스 의식도 개선됐습니다. 역시 좋은 사례는 전파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좋은 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생각이에요. 특히 인천공항의 의료 서비스는 정말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철학이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었을 때의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그날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는 공항에도 좋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위기는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데이비드의 응급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는 한국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제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 말이에요. 인천공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공항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공항 관계자들이 인천공항을 견학하러 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최첨단 의료 장비가 아니라 직원들이 승객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따뜻함입니다. 한국의 공항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도입되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관심이 한국 공항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지금도 인천공항에서는 매일 수많은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아픈 승객, 다친 여행객, 불안해하는 가족들. 그때마다 공항 직원들과 의료진은 종 가족을 돌보았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은 공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역, 병원, 학교, 관공서 어디에서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내 일처럼 걱정해주는 따뜻함이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공항 서비스를 통해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술이나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전 세계 공항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으며 존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배려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지금도 동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감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한국인들의 깊은 인간애였다고 그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